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8일 특고압 매설 문제로 한전과 소송전을 벌였던 부천시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2심이 남았지만 이마저도 전망이 어두운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상동 특고압 문제 전망해보죠. 박정산 부천시 의원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상동 특고압 매설을 둘러싼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논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특고합선은 한전이 부천미 서부 지역 전력 확충을 위해서요. 고리형 전력망 구성하는 목적으로 광명시 영서 변전소에서 인천시 부평구 신부평 변전소까지 17.4km 구간에 34만 5천 볼트의 특고압 전력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로 완공은 2021년 12월입니다. 네. 근데 아까 이 매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이걸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이제 칸막이에 다치고 뭔가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죠, 주민들이. 이거 지금 무슨 공사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력 케이블을 매설하는 공사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이 볼트 수가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주민들께도 얘기가 나왔겠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 전자파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또 그 지역에는 삼동 그러니까 상인초등학교 앞 도로 지하 8m에 15만 4천 볼트 고압선이 매설되는 걸 알게 된 거죠, 주민들이. 그래서 이 특고압선은 이제 더 늘리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열고 이제 한전에서 찾아가고 또 서른 의원까지 와서 얘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 서른의 20대 법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법안도 현재 자동으로 폐기가 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법적 소송까지 가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한전이 너 이렇게 위험한 걸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지 못하도록 토지 사용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한전은 아니 허가 유수는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제 소송전이 벌어졌고요. 결국에는 부천시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8일 열린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부천시가 모두 패소를 했는데요. 도로 점용 허가 거부 처분 등 취소 소송, 또 공유재산 사용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었는데 이게 참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소송인 건지 한전이 왜 이 소송을 제기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의원님. 예, 지금 그 산업자원부 제3차 이제 전력 공급 기본 계획에 따라 이제 한전 경인지역본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 공사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 기자님도 설명하셨지만은 이제 34만 5천 볼트 고압선을 이제 땅 속에 터널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부천시에서는 부천시의 부천체육관 지역의 공원과 도로와 시설을 점용하고 사용하겠다는 이제 한전의 허가를 받아서 그걸 허가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시에서는 그걸 허가하기 전에 부천 시민들의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까지 어떤 안전성이 답보되지 않는 그런 그 전자파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도 없이 한전은 그냥 공익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민들도 보면 한 50여 차례 촛불 집회를 했고요. 또 이렇게 지역에 이제 정치인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방자치자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입장은 이해가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에는 시민의 입장으로 이제 그걸 불허한 거죠. 그러니까 점용하는 거를 이제 불허한 건데 한전에서는 공익적 목적이니까 그거를 불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허가를 해달라는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고 네. 그게 이제 1차 법원에서 이제 부천시가 진 거죠. 그 과거 소송과 다르게 이번 소송에서는요. 과거 상동 특고압 공사를 재개하는데 또 결정적인 소송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닙니까? 일단은 법원에서는 어쨌든 이 한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구간에서 공사 완료된 상태라고 이렇게 보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도권 서부 지역에 대한 중장기 전력 수급이 안정이나 공익 달성이 불필요하게 지연된다. 그리고 또 지연되고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공사를 전제로 지출한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매무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설령 부천시가 주장한 대로 재건축을 포함해서 모든 용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라. 한전과 그리고 부천시가.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인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또 어떤 장애가 초래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하지만
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 진행했던 사업 그리고 그에 대한 매물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원에서는 부천시 패소를 했고요. 또 하나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판전이 이걸 갖고 이제 부천시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20억 원 상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판결에 의해서 이 부분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고요. 결국에는 부천시도 대응을 하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전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하는 듯한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부천시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어떻게 설명할 건지에 대해 상당히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 어떻게 보세요? 패소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한 거는 이제 부천시가 불허한 내용이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판결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부천시가 이제 사용 불허하는 게 월권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부천시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법률 검토를 하고 또 이제 그 법률 전문가들하고 이제 계속 대응을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이제 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제 한전의 입장에서는 뭐 공익 사업이라고 해서 광행을 하려고 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지금 아파트 구간에 약 15만 4천 볼트의 이제 고압선이 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깊은 곳은 8m, 낮은 곳은 4m로 통과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들어가지고 34만 5천 볼트 그 고압선을 거기에 그냥 포함해서 그걸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꾸 이제 금액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이런 안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뭐 업무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부당한다고 하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최소한 요즘 시대에는 그래도 30m 이상 들어가야지 우리가 전자파는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인 거지 그게 또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전이 본인들이 지금 부천 구간을 지금 약대동 두산 2부 그 2단지까지는 30m 밑으로 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에 거기서 계속 파서 아파트를 지나가게 되면 그냥 기존 그 선로에 그냥 포함시킬 것 같으니까 시에서 이제 협의를 하고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회했던 겁니다. 이제 우회했던 이제 그 과정에 부천체육관 공원과 이제 시설물들을 지하로 가게 되고 수영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네. 밑에 34만 5천 볼트가 간다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계속 시민들은 이제 그걸 이제 상식적인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한전도 30m 왔으니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 게 맞지. 왜 거기 와서는 비용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서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게 정당하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30m 미하로 파고 왔는데 그 구간만을 그냥 기존 선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상동 특과원 문제는 이 장덕천 시장이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한 현안인데 이번 패소로 좀 시의 입장이 곤란해졌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패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당연히 항소하겠죠. 네, 당연히 항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18일 날 판결이 나오고선 월요일 날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법률적인 검토를 좀 거쳐야 된다라고 입장을 발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항소를 염두에 두고 한 그 검토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영향력을 걱정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과연 부천시 그 담당 공무원들까지 구상권이 청구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부천시가 어떤 스탠스를 어떤 자세를 취해서 이게 갈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해결될 문제이고요. 아마도 그것보다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 먼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덕천시에게 공언했던 부분이라서 네. 주민들의 의견이 좀 제가 듣기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같이 또 의원님들 포함해서 같이 모여서 아마 방법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도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패소를 하면서 좀 시장으로서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시장이 법률가지만 그뭐 이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법률들을 검토해주는 자문 이제 법률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네.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게, 그러니까 부천시장도 물론 주민들 가장 밀접하는 행정 저희 그 지역을 담당하는 장으로서 하려고 해도 있지만 서른 의원도 좀 나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른 의원 그 지역 어쨌든 이 문제가 터졌을 때 2018년 제가 취재했을 당시에도 서른 의원 나와서 주민들 설득을 했습니다. 네. 법안을 발의하겠다 하면서부터 주민들 설득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20대 법안에서 자동 폐기가 됐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법안 내용을 잘 보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법안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조금 산자부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는 서른 의원님의 그 법안 발의도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법안이 개정이 될 경우 상당히 많은 곳에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상자부 의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 부분이 뭐 부천이나 인천 이쪽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이런 특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입장.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는 서른 의회 개정안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금 서른 국회의원이 지금 5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 좀 많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의원인 만큼 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신 건데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했던 그 법률, 서른 의원이 발의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두 가지 법원에 대해서 개정안을 냈는데요. 근데 서른 의원이 어떤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사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 광역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을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을 하나 담았고요. 네. 또 하나는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 제한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따라 도서관 공공도서관 부지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에는 송변전설 설치지어서 설치를 제한하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영유아 보육법 관련돼서 어린이집 입소 규모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부지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은 설치 못하도록, 또 의료법에 따라서 요양병원 총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병원에서 또 설치 못하도록, 또 마찬가지로 또 종합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초등학교 역시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에 송변전 설비를 설치를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법안에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맞아요. 자동 폐기가 됐는데 이 부분을 두고 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2018년 10월에 이제 두 가지 법률을 이제 개정 발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20대 국회가 이제 끝나면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을 해서 다시 이제 입법을 추진하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른 의원께서는 항상 그 상식의 문제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자기 그 업무의 관점으로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전향적인 자세를 한전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 자세로 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법률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평소에 우리 서른 의원님을 보면은 항상 보면 합리적이고 이렇게 원하시지만 어떤 그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강력하게 그를 주장하고 추진해서 관철시키는 그런 뚝심 있는 정치인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결할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두고 서른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되게 2018년에도 상당히 공헌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강하게 얘기하셨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뜻을 따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20대에 들어와서 이제 법원에 폐기됐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상식선이 이렇게 통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조율할 건지 상당히 저는 궁금해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이 법을 거슬러면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정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원님께서 저도 통화를 해봤지만 법 이전의 상식적인 문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과연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되게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또 다른 지역까지 상당히 큰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부가 18일 날 재판을 했을 당시에도 이
법안, 그러니까 고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량이 없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한 거와 달리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특고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른 의원님께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걸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다선 의원이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해결해야 한다면 서른 의원은 정말로 지역을 위한 발전으로서 큰 노력을 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특고압과 관련해서 상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시위를 벌여왔어요. 이 판결에 대한 주민 비대위 측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입장이 나온 것보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는 눈치고요. 그리고 부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었어야 됐다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올해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되면서 주민과 이 부천시와의 협의점, 그러니까 대화하는 소통이 참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한 번도 대화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전 측도 마찬가지로 부천시에다가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시민들과 같이 만나서 대화로 풀으라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서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막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일 내서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은 판결이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실망한 분위기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천시에다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상당히 조목조목 해오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비대위의 요구 사항을 좀 정리해 주세요. 부천시와 한전이 뭐 어떤 걸 바라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첫 번째 한전에 대한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그거죠. 우회하는 걸 원했던 거고 두 번째 그냥 깊게 매설해라 그거인데 그 부분이 이제서 조금 약간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천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제 듣겠다는 입장이고요. 한전 측과도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는 부천시와 이제 한전 그리고 주민들 간에 좀 많이 모여서 대화, 특히 시의원분들도 나와셔서 이렇게 대화라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공청회를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심에서는 어떤 점을 다퉈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현재 1심에서 패소한 가장 큰 원인이 시에서는 이제 전자파 노출로 인해서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니 그거를 이제 지하 깊이 매설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불허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패소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아마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그걸로는 이제 미약하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법률 전문가나 검찰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항소를 해야죠. 항소해서 또 그런 문제하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항들을 다시 검토해서 이 부천시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공사를 할 때는 현재 우리가 맞는 그런 기준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뭐 비용이나 이런 거는 크게 발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을 봐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아마 TF가 구성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안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서 뭐 어떤 전략을 하겠다는 이야기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난 5월 주요 쟁점 부분에 대한 관련 법규 개정 작업이 한전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돼서 2심 승소 전망도 좀 어둡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대상에 이제 전력구 송전 선로 및 지중화 정착 장치 등이 포함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거는 점용 사용 허가를 내달라는 그런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이 추가된 겁니다. 2심이 그럼 언제쯤 열리게 되죠? 통상적으로 항소하면 한 6개월 후에 이렇게 열리게 돼 있으니까요. 시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이제 항소를 할 건지는 네.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2심이 열리니까 또 그때까지 또 기다리면서 대응 전략을 짜고 만들어 가야죠. 논의할 수 있는 이 기구 그러니까 부천시 TF도 이제 구성이 돼서 논의를 좀 해야 할 텐데 이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민 비대위도 포함이 되고 전문가, 법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게 이제 그런 회의도 하고 전략을 짜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네. 그 회의를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심 패소가 났으니까 그런 이제 어떤
거리두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자꾸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겠네요. 자, 특고한 매설 문제 다뤄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